이제 이티켓 시내에서 그 높은 지역 모래산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바다가 오른쪽으로 쭉 펼쳐집니다. 저 산 전체가 거대한 모래산입니다. 저 모래를 갖다가 집을 지으면 우리나라에 도시 하나 정도 짓지 않을까요? 이렇게 황량한 곳, 사람국이 자라지 않는 이런 황량한 곳에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런 황량한 곳에 대략 한 1700여 명까지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대략 한 200년 전이었죠. 초석이라는 광모를 개발하기 위한 광산 도시였는데요. 가서 보시면 그 마을의 규모가 대단하다는 점에서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움베르스톤에 들어왔습니다. 움베르스톤은 1860년도쯤 개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초석을 많이 생산했던 광산입니다. 초석은 바로 이 녀석이 초석입니다.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 녀석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천연비료죠. 이 초석을 밭에 뿌리면 농토가 비옥해져서 농사가 잘 됩니다. 1800년도 후반쯤에는 유럽으로 이 초석이 굉장히 많이 수출됐지요. 그래서 이 초석이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었고요. 그 당시에 칠레 경제의 50% 정도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수출하는 수출품의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했던 초석이 얼마 후에는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비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합성비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초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이 초석 때문에 전쟁도 벌어집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지요.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초석이 사그러들 때쯤, 초석의 영향이 사그러들 때쯤에 칠레에서는 또 구리를 많이 수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칠레에서 아마 가장 많이 수출하는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아마도 구리일 것이고요. 칠레 경제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제 구리 시세에 따라서 칠레 경제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렇게 퍼다가 팔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죠. 합성비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초석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움베르스톤도 1960년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50년 전 칠레의 탄광 도시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150년 전으로 갑니다. 이 방에는 아이들 장난감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그 시절에 대략 한 150여 년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갖고 놀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굴렁쇠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굴렁쇠가 보이죠? 참 세계적으로 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곳은 아마 주방기구들, 그 옛날에 쓰던 주방기구들이 있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 요게 전형적으로 옛날에 쓰던 그런, 뭐랄까요, 부뚜막, 아궁이, 조리기구,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석유 스토브라든가 아궁이 정도가 됐겠죠. 여기가 본격적인 숙소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거실이겠죠.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 여기 침실이 메인 침실입니다. 뭐 방이 그렇게 작진 않네요. 침대가 2개, 그리고 옷장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침실입니다. 침실 2개가 맞붙어 있는 구조고요. 여기에는 침대, 옷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옷장, 침대, 중간에 소파네요. 또 다른 침대, 뒤쪽으로 창이 있고, 뭐 아기 침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인데요. 뭐 수건거리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참 그 시절에도 이렇게 살았네요. 여기 변기통이 있습니다. 야, 이게 무려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그 시절에 무려 수세식 변기가 있었고요. 여기 뭐 빨래도 하거나 뭐 하는 하수가 있습니다. 움베르스톤의 중앙공원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극장입니다. 스페인어로 테아트로라고 하죠. 그리고 정원에 이렇게 쭉 중앙공원에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왼쪽에는 뿔베리아라는 시장들이 있고요. 여러 상점들이 들어가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몰이죠, 몰. 이렇게 돌아보다가 날씨가 덥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커피도 좀 땡기고 해서 이렇게 좀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쉬면서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칠레 전통 음식인 소파에삐아를 먹고 있습니다. 소파에삐아는 별것은 아니고요. 옥수수 반죽 비슷한 것을 기름에 튀겨서 먹는 칠레의 뭐 전통 음식 정도 됩니다. 물론 남미에도 이 비슷한 음식들이 각지에 다 있죠. 그런데 산티아고에서 먹을 때에는 페브레라는 여러 가지 야채들을 같이 올려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소스를 발라서 먹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주네요. 저희 사모님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드시고, 저는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음식의 절대 맛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곳에서 먹는 커피 맛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150년 전, 100년 전 그때 사람들도 이곳에 앉아서 이 중앙공원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겠죠. 다소 늦게 지어진 1936년도에 지어진 극장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극장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객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 객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36년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대략 80년 전인데요. 그때 아까 보셨던, 제가 아까 오면서 찍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거친 사막을 거쳐서,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도 없었죠. 거친 사막을 통과해서 이곳에까지 극단이나 악단들이 와서 공연이나 연주를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대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 여기에 이런 밑에 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홀은 오페라가 공연될 때 악단들이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그런 공간이 무대 밑에 있네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대에서 본 객석은 이렇습니다. 이곳이
어떤 시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짐작컨대는 가운데 네트를 걸 수 있는 폴대도 있는 걸로 봐선 테니스 경기장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조명시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야간 경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움베르스톤이 마지막 운영된 게 1960년 채 되기 직전까지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에 10몇 년 정도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 1950년대 이때쯤에 이 사막에 있는, 그때까지도 1950년대까지도 사막에 있는 이 시설에서 테니스 나이트 게임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야, 굉장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일 텐데요. 수영장이 대단합니다. 폭 12m, 길이 24m, 1936년도에 지어진 수영장인데요. 깊이가 2.3m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빙대도 있습니다. 다이빙대고요. 다이빙대도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처마가 있는 관중석입니다. 아마 수영대회가 열리곤 했었던 모양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잘 보시면 이렇게 볼트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리베팅을 해서 두꺼운 철판을 볼팅 또는 리베팅을 해서 만들었지요. 바닥도 그렇습니다. 바닥도 또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전체 12m, 24m의 이 풀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1936년도에 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 부분에서 펌프로 물을 빨아 올려서 아마 수질 처리를 해서 이렇게 공급관을 통해서 수처리된 물을 다시 풀장 안으로, 수영장 안으로 들여보냈던 거지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어떻게 이렇게 큰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그 물은 다 어디서 공급을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지하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장에 물을 공급해서 수영을 하고, 굉장히 더우니까요. 수영을 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 물을 초석을 처리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 시절에 이러한 시설을 운영을 했다는 것이, 그것도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했는지 놀랍습니다. 준비!